KF-21 전투기의 시제기 비행이 순차적으로 성공한 이후 곧바로 다음 비행 준비가 한창이며 오후기에 이어서 6호기 공개가 막판 점검에 나선 가운데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협상단이 한국행에 나섰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보고 매우 흡족하며 KF-21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새로운 협상 조건을 내건 것이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폴란드부터 시작해 유럽 전체까지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정말로 대단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KF-21 전투기 한 대당 국내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에 관해 새로운 군용 항공기 경제적 이윤 창출 정보에 관한 칼럼이 게시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수출 유발 효과는 최소 30조 원 이상, 국내 부품 생산과 공장 주변의 운영시설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최소 12조 원. 마지막으로 한국이 KF-21 전투기 같은 최첨단 전투기 기술을 보유하는 데 성공한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60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 즉 KF-21 전투기 실전 기체가 양산이 시작되는 2024년부터 더 이상 해외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 전투기를 사용하는 데 아껴지는 모든 기술적 비용을 총합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한국 공군 수요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은 추가적인 이윤을 남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 시작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항공본사와 1차와 2차 협력업체만을 따져 32,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KF-21 전투기의 경제유발 파급력에 대해 방사청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KF-21 140대 선발 배치 완료 시까지 시험 유발 효과는 9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며 본격적인 폴란드 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해외 수출 생산 라인까지 최초로 가동이 시작된다면 최소 3배 엄청난 인력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방사청은 KF-21 전투기의 최종 개발이 완료된다면 최소 250대에서 최대 500대 이상 해외 무기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이거니와 구형 전투기체를 교체하려는 스위스까지 전투기 발품을 구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향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될 KF-21 전투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제 F-35 전투기 같은 스텔스 업그레이드 형식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군용 항공기 무기 수출 분야에서 4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라는 유일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어 다목적 고성능과 한 대당 700억 원 정도의 가성비를 모두 갖춘 4.5세대 전투기는 해외 수출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사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게 확실합니다. 또한 KF-21 전투기의 가장 유력한 첫 번째 해외 수출 지역은 폴란드를 포함해 중동 지역의 석유부국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성능을 검증받은 뒤 한국산의 품질을 극찬한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KF-21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구형 군용기를 교체할 주기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국가들의 무기보다 한국산 무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또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들 중 국방비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빈살만이 주도하는 사우디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2조 원치 한국산 무기, 천무 미사일 발사 체계를 사들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친한파 국가로서 미래를 향하여 한국 기업과 많은 경제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 사업에 주력해 국가의 수출품이 석유가 절반 이상일 정도로 석유 수출을 통해 300조 원 정도의 1년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불안전한 안보 상황에서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구매하려 눈독 들이고 있으며 한국의 KF-21 전투기는 가격과 성능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사항에 모두 들어맞는 유일한 전투기로 꼽힙니다. 한국의 외교적 동맹 나토 회원국 폴란드 동유럽 지역도 KF-21 수출 대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비싼 유지비로 인해 F-35 전투기와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든든한 경제력 GDP와 국방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3세대 전투기에서 4세대 전투기 등 노후된 전투기 교체를 원하는 폴란드와 체코 그리고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루마니아가 해외 수출 후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군용기 교체를 위한 국방비 예산을 최대치로 상승시킨다면 KF-21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들이 더욱 포함되는데요. 12대 KF-21 전투기를 직접 요청한 필리핀 정부와 T-50을 구매한 태국까지 KF-21 수출 후보 대상군에 들어가는군요. 이처럼 한국군의 진정한 자존심, KF-21 전투기 개발에는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정도 초대박 규모 사업은 단군 이래 한국사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호주에서는 KF-21 전투기와 기체 크기가 비슷한 노후화된 FA-28을 퇴역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기로 한 미국 록히드 마틴제 F-35A가 연달아 여러 논란에 휩싸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근 주력으로 운영 중인 호주 공군의 FA-18에 과중한 임무 부담이 가해져 기체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저렴하고 우수한 데다 FA-18의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는 4.5 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먼저 제안한다면 정말로 구매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에 기겁하는 나라가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KF-21 사업의 분담금으로 우리 속을 썩이던 호주의 주적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니는 한국이 인니를 버리고 호주를 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쳤던 행보가 이렇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건 인니에겐 엇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협력 두 나라의 이런 기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호주의 입장에선 인니가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KF-21 전투기가 유력해진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요. FA-18 계열 전투기를 제작한 보잉의 몰상식한 갑질에 언제 보잉이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산 무기만 사용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호주에서 힘을 얻고 있는데요. 마지막 선택지인 KF-21 전투기를 사업의 파트너로 끌어들여 인니까지 견제할 수 있으니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현재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율은 예정보다 빠르게 발전해 93%를 넘겼으며, 부품 국산화율이 높아질수록 해외 수입 부품을 대폭 줄이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의 독자적인 확보는 KF-21 전투기 해외 수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전투기의 핵심 역할을 맡은 A사 레이더를 한민족의 기술로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해외 군사정보 매체에서 화제가 되었었죠. 군사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부품 국산화 진행도가 놀랍도록 상승하고 있으며 전 세계 무기 수출 분야에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